가격대들 보면 물론 이것도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힘든데 우리 다시 정보 좀 회복하고 회복이 아니라 돌파한 데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돌파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쟤네랑 우리랑 가격 격차가 이 정도씩은 안 났는데 좀 막 빡 치고 가고 있는데 5년 전만 해도 그냥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돼 있어요. 네. 짜증이 나죠. 이게 그렇죠. 뭐야? 감정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빌딩로드 오동협입니다. 오늘은 진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5년은 빌딩로드와 투미의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책 나오셨죠?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어떤 내용의 책일까요? 제가 작년이 벌써 전업 10년이 된 해가 10년. 2014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2024년도가 딱 1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10년 동안의 경험들을 다 녹여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사항도 있고 제 전문 분야가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항들도 녹여놨고 그리고 특히 이거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계엄령이 터져서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밤새도록 또 수정을 해가지고 사장 부분에는 정책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담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이거든요. 그때 정책에 따른 빌딩 역시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 영향을 받죠. 뭐 대출 규제라든가 그렇죠. 영향을 맞죠.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항들 잘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정책에 대한 사항들 많이 강화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어디라고 했을 때 입지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원칙들을 쭉 담아본 책입니다. 그럼 저기 빌딩로드 노건 이사도 같이 출연했는데 몇 장을 봤잖아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책을 좀 읽어보니까는 저희는 빌딩 쪽을 중개하다 보니까는 사실 아파트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또 고객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도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 읽어보니까 많이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재건축, 재개발 전문으로 하시는데 처음에 책 내용에 보면 신축을 어떤 부분을 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신축 아파트 투자는 왜 중요한지. 결론은 되게 심플합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긴 하지만 우리 재개발 재건축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가장 기본인데 제가 정비사업 전문가라 해서 정비사업 책을 먼저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시장에 대한 책을 먼저 쓴 것 중 하나가 사실 의외로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아무나 오진 않아요. 아마 특별하게도 이제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빌딩 시장을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그냥 빌딩 살려고 할래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있기도 하겠지만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개발 재건축도 아파트 투자해보고 빌라 투자해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본이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큰 틀에서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아니면 토지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도 하나의 카테고리지만 이거는 아파트 시장의 연결선상이라고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입지도 볼 줄 모르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알아보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막 여기 재개발 사업성 보고 재건축 여기 대지율이 몇 평이고 했는데 완공이 되었을 때 그 신축 아파트 가격조차를 산정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결국은 신축 아파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시장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입지는 어떻게 보는지 이게 가장 우선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강조해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책에서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나서 신축 아파트로 갔을 때 이제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참 그리고 빌딩도 지금 계속 양극화가 진행 중이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초양극화 현상이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좋은 우리가 얘기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다라고 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데 이미 제 초양극화라는 얘기는 2024년도 전망 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 말에 2024년도를 보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별 양극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도 당연히 있을 거고 상품별 양극화, 이제 아파트랑 빌라 간 양극화 이런 식으로 양극화들이 계속 가게 되는 게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막상 2024년도 이제 다 지났잖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24년도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가 될 거란 예상을 했었어도 그걸 예상한 저조차도 이렇게 그쵸. 지들만 올라갈 줄 몰랐어. 맞아요. 예. 생각보다 더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이제는 양극화라는 표현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시장이 다 파편화돼서 요즘 부동산 전망하기 쉽지 않은 게 부동산 시장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완전 틀린 게 지방은 처참하고 서울은 올라가고 근데 서울도 올라간다고 말하기에도 서울의 빌라 시장은 완전 초토화되어 있고 네. 서울의 아파트라고 한다 하더라도 외곽 지역들이 힘들고 중심 지역들 여기서도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막 뚫고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강남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완전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허탈해요. 네. 지금 반포는 아니 무슨 뭐 50억 신고가 갱신 뉴스가 작년 7월인가? 맞아요. 8월인가 떴는데 그러고서 조금 있다 갑자기 55억 뜨더니 맞아요. 뭐 무슨 60억 60억. 뜨더니 근데 참고로 60억 이번에 등기 떴거든요. 예. 대출이 1원도 없대요. 아, 60억을 현찰박치기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대치동 사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박탈감 생긴다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대치동 거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대치동이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치동 아파트 가격이 30억 원대 건데 근데 개포 신축이나 대치동이나 근데 가격대들 보면 물론 이것도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힘든데 우리 다시 정보 좀 회복하고 네. 회복이 아니라 돌파한 데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돌파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쟤네랑 우리랑 가격 격차가 이 정도씩은 안 났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쵸. 예. 지금 반포 압구정 막 빡 치고 가고 있는데 5년 전만 해도 그냥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돼 있어요. 네. 짜증이 나죠. 이게 그렇죠. 뭐야? 강남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이게 뭐야? 이게. 강남 사람들 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잠실만 하더라도 많이 올랐잖아요. 상급지까지는 그렇게 갔지만 우리가 마용성 하지만 용산은 사실 급을 따르게 보거든요. 송파구보다도 비싼 게 용산구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포구랑 성동구만 하더라도 위치가 네. 좋잖아요. 네. 근데 마포구랑 성동구도 정고점을 돌파한 데가 있긴 있어요. 이제 아현동 신축이나 옥수동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 예를 21억이었다. 22억도 찍고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성동구나 마포구 전반적인 게 아니라 그 단지만 그렇게 돌파를 했다 해도 1억 돌파를 한 거고 그 신축 그 예, 단지 거기만. 그것도 그 단지가 전반적인 마포구랑 성동구 신축 아파트만 하더라도 정고점 회복을 못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정고점이 20억이었다. 그런데 20억 근처를 못 가고 아직도 뭐 18억, 18억, 19억 이런 데들도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또 갑자기 시장이 비상기형 터지고서 또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시하죠. 예. 그런데 강남은 매물도 안 나오는데 내가 팔 이유도 없어. 팔 이유도 없어. 팔아도 갈 데도 없어. 마포구나 성동구만 하더라도 지금 우린 정고점 못 갔는데 물론 많이 회복을 했다라고는 해도 정고점 못 찍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1200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분위기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마포랑 성동구가 나쁜 게 아님에도 그쵸.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찾는 데가 이제 피라미드의 정점으로만 간다. 이게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빌딩 시장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져요. 당장 마포구 빌딩 이런 거 찾나요? 아니죠. 요즘은 좀 강남. 무조건 강남이죠. 네. 강남에 차라리 이면도로라도 차라리 네, 강남 그쵸, 네. 행정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 7년 전부터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뭐 용의 꼬리냐, 뱀의 머리냐. 아마 투미 TV 네. 출연했을 때도 아마 소장님이 그와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하셨던 네. 것이 기억나는데 저는 이제 용의 꼬리가 낫다. 뱀 머리보다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파트 얘기할 때도 물론 강남구인 반포동이고 여기서 대형이고 신축이면 거의 한강뷰까지 되면 완벽하겠지만 이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안 되면 평형대 낮춰야 되고 뷰 낮춰야 되고 그렇죠, 층수 맞아요. 낮춰도 또 저는 용의 꼬리가 낫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꼬리가 낫다 정도가 아니라 꼬리라도 잡았어야 돼. 그렇죠, 맞아요.
뱀은 못 쫓아가는데 용은 훅 날아가고 있어. 아마 빌딩이 양극화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 빌딩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간 서울이라 하더라도 아까 뭐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많이 흔들릴 것 같고 더 외곽들은 사람들이 애초에 살 생각도 안 하지 않나요? 아파트보다 양극화가 더 심하죠. 노유상 어떻게 생각해? 예전에 그래도 강북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실제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을 선호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내가 건물에 안 가보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딱 10년 전만 해도 강북이든 강남이든 가격 차이가 나긴 했지만 비슷하게 소화를 하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선호도가 아예 다르죠. 거기다가 아무래도 가격 대비 상승률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임대료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요 차이가 소비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외국 분들이 오시는 지역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강남에 소비력 있는 지역들 아니면은 소화가 안 돼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판매 단가가 틀리니까 반포 와가지고 점심 한 끼 뭐 시키면 한 2, 3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쵸. 근데 지방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매출액이 다르니까 맞아요. 임대료가 달라질 수밖에 근데 없죠. 이제 좀 사람들이 아마 빌딩도 비슷할 것 같은데 주거 트렌드가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남 막 무슨 30억, 40억, 50억 이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뭔 저 돈 주고 들어가 조금만 더 벗어나도 반값에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요즘은 오히려 자산가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빌딩도 똑같이 수익률로만 따지면 임대료 대비 매매 금액이 막 무너져 버리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는 수익률이 되게 높은 건물들 많을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수익률 보면 여기 수익률 매매 금액 대비 캡레이트 괜찮은데 라고 해도 안 사는 이유가 걔네는 수익률 괜찮을 수 있어도 안 올라갈 것 같아. 나중에 못 판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안 올라가는 정도는 그나마 좋게 본 거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서울에서도 강남을 가는 이유가 강남이 내가 이 금액에 사면 신고가잖아요. 사면 신고가인데 이걸 사야 돼? 라고 하면서도 그냥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명 요즘에 트로피 아파트라는 표현도 있어요. 트로피 아파트요? 네, 완전 이제 진짜 상징성 이거 자체가 트로피다라는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오동열 대표님께서 제가 대치동이 안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동열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 압구정 오너였어. 예를 들어 압구정 구현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 어디 사세요? 할 때 저 압구정 살아요 하는 순간 사람들이 오 아니면 압구정이 실거주 안 해도 가치가 있는 거지 거기 거주하기엔 좀 힘들잖아요. 낡아서 살기는 쉽지 않죠. 네. 주차도 힘들고. 그럼 예를 들어 대표님이 대치동 신축에 학군 때문에 거기 신축에서 뭐 예를 들어 레드펠에 나 월세 살고 있지만 네. 압구정 가지고 있어.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월세 살세요가 아니라 압구정 가지고 계시군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양극화 더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요즘 지방 사람들이 엄청 몰려옵니다. 네, 맞아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빌딩 같은 경우도 아파트 시장도 요즘 조금 닮아가는 것 중 하나가 결국 상급지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산가들이 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우려하는 게 정책을 얘기함에 있어서 지금 정치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맞아요. 네.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민감하거든요. 특히 이게 막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뀐다. 이게 옳고 그르고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막 진보가 안 좋아요, 보수가 좋아요 이 얘기가 절대 아닌데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이제 진보 정권이 되면 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때들이 많죠. 예, 그동안 해왔던 네. 정권을 봤을 때. 뭐 조금이라도 보수 정권에서 뭘 완화하려면 또 부자 감세다 이러는 거고 그러면 또 얘기 나오는 게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다시금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지방이 이렇게 무너질 일이 아니라고 좀 보지만 지방 가격이 이렇게 싼 게 똘똘한 한 채를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쵸, 다주택자가 그쵸. 되기는 맞아요. 취득세도 그렇고 맞아요. 양도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이러니까 지방 집값이라서 어마어마하게 싼 것도 아니거든요. 지방도 괜찮은 동네들은 막 10억 넘어가는 주택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지방 세 채 가지고 있어. 그래서 30억 자산가야. 근데도 강남 한 채 사지도 못하는데 난 다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 막 왕창 내야 돼. 다 정리하고 그냥 네. 하나 강남인 거 사버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고민하는 게 정리해야겠다. 왜냐면 조금 기다려도 되는 줄 알았더니 빠르면 2025년도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겠네. 그럼 지금 지방 분위기 안 좋지만 그냥 손절해버리고 팔고
한 채로 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에서 한 4분의 1이 외지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외지인들이 막 다 서울로 몰리는 이유가 지방에는 미래가 없다. 근데 이게 미래가 없는 게 진짜 없는 데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정책들이 다시금 되풀이될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 채로 가야 된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상급지는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빌딩 강남에서 투자하려면 현금 얼마부터 스타트죠? 현금 대출 뭐 받는 거 생각하면 한 20억부터 스타트해야죠. 20억부터도 가능하네요. 대출을 풀로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매매 금액은 100억, 100억. 대출 80억 네. 받고. 그렇죠. 원장님들 투자 방식. 원장님들 네, 현금 네. 흐름이 좀 그러니까 되니까 우리가 강남에서 가장 핵심적인데 결국은 이제 반포인데 반포 요즘 가격이 어떠냐? 참고로 반포는 이제 다 재건축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입주도 다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애주 중에서 가장 대장 단지가 딱 하나 있으니 이제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 이제 DH 클래스트가 있는데 여기가 9 33평이 얼마냐? 80억입니다. 9 33평이 80억인데 뭔 30평대가 80억이야? 라고 하겠지만 참고로 지금 레미안 원밸리가 60억 거래됐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쵸. 근데 이제 여기 9 33평형은 30평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대지 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60평인가 80평인가 80평은 못 가고요. 60평인가 50평대 50평 이제 대. 가거나 아니면 40평 플러스 25평에서 1 플러스 1으로 가든가 그러니까 40평만 해도 지금 반포 신축 보니까 그쵸. 70억 가는데 그러면 70억에서 그 20평대를 10억에 받는 거야? 마인드를 딱 그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아니면 저 50평대 같은 경우에 이미 뭐 80억 넘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갔다가 딱 가버리니까 우리도 한강변 하면서 그렇게 가고요. 근데 이제 반포는 좀 내가 거긴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면 이제 잠원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현재 여기가 지금 한 30억에서 40억 사이로 지금 움직여져요. 물론 이제 대출 끼고 하면 좀 더 낮아지겠지만 여기서 이제 분당 금액은 좀 더 별개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반포 쪽 재건축들이 이제 사업성이 높았었던 애들이 먼저 쫙 갔다 보니까 네. 잠원동 내에서도 나쁘지 않은 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지분이 좀 작은 애들 많거든요. 규모가 다 작지 않나요? 네, 그런 그죠. 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분당금 벌써부터 막 10억 얘기 나와도 그래도 사람들이 가는 게 반포 집값 보니까 뭐 5, 60억씩 해요. 그럼 우리가 잠원동이긴 하지만 한강변에 초고층 신축 해가지고 한강뷰 쫙 보면 우리도 50억 가겠네 하니까 제가 아까 한 30억대라 한다 하더라도 10억 보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아무튼 가는 게 지금 잠원동 그리고 솔직히 우리 돈 있으신 분들 로망 압구정이거든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30평대 네. 기준으로 지금 신현대 이제 압구정은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1, 2, 3, 4, 5, 6 구역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제 미성 있는 데가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데가 1구역, 그 다음에 이제 신현대가 2, 그 다음에 구현대 딱 묶어가지고 해가지고 여기가 3, 그 다음에 4, 5, 6 해가지고 이제 탄양까지 쭉 가게 되는데 여기서 2부터 이제 5까지는 조화설 리빙가가 났고요. 현재 2구역은 원래는 구현대가 전통적으로 잘 나갔지만 2구역 신현대가 좀 빠르다고 빠르죠. 단일적으로도 좀 단결해서 잘 간다 해서 가격대가 요즘 신현대가 좀 먼저 치고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30평대가 지금 50억 중반이에요. 지금 50억 중반으로 가는데 여기는 전세를 못 깁니다. 왜냐? 그렇죠. 토지거래 토지가 구역에서 구역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요즘 DSR 때문에 빌딩 그래도 아까 대출 뭐 거의 80% 땡기고 그쵸. 이러지만 주택은 DSR이 심플하게 설명하면 그냥 자기 연봉 곱하기 7이라고 대충 얘기해요. 내가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7억밖에 안 나오는 7억까지.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무리 영끌 얘기해도 영끌을 하고 싶어도 영끌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현금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런 분들만이 살 수 있는 게 지금 압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은 사실 똑같아요. 아까 정권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하니까 재건축 탄압하면 못 가는 거 아니야? 어쨌든 압구정은 지금부터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우리 압구정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시켜서 산다고요. 가슴이 시켜서.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쭉쭉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개포, 대치, 지금 재건축 가는 데들, 뭐 은만이 이런 데 가려고 하면 이제 현금 한 이제 20억대 라인들로 가게 되고 근데 잠실 같은 경우도 현금 이제 20억대로들 가죠. 동부이천동은 좀 클래스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동부이천동은 거의 어지간한 강남보다도 그쵸. 비싼 데이기 비싸죠.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매매 금액 자체가 한 3, 40억대로 훌쩍 점프하긴 하는데 여기 재건축도 일단 사업성도 되게 좋아서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러고서 우리가 조금 이제 눈높이를
사람들을 그래도 현금 아까 20억대 얘기했잖아요. 20억대에서 의외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한남뉴턴이랑 성수전략정비구역이에요. 그렇죠. 예. 한남뉴턴 30평대 가려고 하면 현금 한 2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20억으로 어딜 가지를 잘 생각해보면 대치개포라든가 잠실을 가요. 근데 뭐 여기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닌데 그래도 돈 있는 분들 마음이 행정구역을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반포 압구정인데 반포 압구정은 돈이 안 돼. 근데 한남동은 보니까 이름부터가 부티가 나. 한남동. 한남도 좋은 것 같아. 그래 버리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짜 한남동은 압구정 사람들도 막 진짜 졸부 취급하던 진짜 재벌가 회장님들 살던 한남동은 이태원역 위쪽에 있는 그렇죠. 단독주택 예, 촌들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태원동, 한남동 딱 네. 그쪽 라인들인데 근데 그 밑에 쪽이라 하더라도 아이논 한남 한더일, 한남더일, 유엔 유엔 빌리지 빌리지. 그리고 이제 11 건설이 매수한 유엔사 부지도 유엔사 부지, 엄청 그렇죠. 비싸게 나올 네. 건데 지금 그러고 옆으로 동부이천동 있고 맞은편이 반포 잠원이고 압구정 있고 이래버리니까 주변이 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남뉴턴 그 빌라촌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한남동의 이름값이랑 여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되게 좋아지겠다. 더군다나 자산가 분들 중에서 풍수지리 따지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용산하면 배산임수의 명당. 그렇죠. 사람들이 한남동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네. 더군다나 비싸면 또 모르겠는데 금액대가 생각보다 만만해. 지금 반포 잠원 가자니 이 돈 가지고서도 한참 먼 데들 가든가 아니면 뭐 좀 비비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30평대 가던가 아니면 그쵸. 돈 30억대로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게 물론 돈 가치가 하도 막 우리가 막 큰 돈액 얘기하니 그렇지만 이 정도 가도 40평대 갈 수 있고 40평대 한강뷰도 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남동 괜찮은 것 같은데? 라면서 많이 가고요. 그래서 조금 나이대가 50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한남동 선호가 되게 커요. 근데 40대부터는 좀 반반. 이제 한남이랑 성수랑 비교했을 때 반반으로 좀 흩어지는 것 같고 30대는 성수동 선호도가 되게 높거든요. 예전에 우리 성수동 이미지 별로 안 좋았었고 그렇죠. 지금도 건물도 성수동 엄청 핫하잖아요. 예, 그렇죠. 거의 평당 2억이라고 하던데. 핵심 지역은 진짜. 2억 넘었죠. 지금 2억 8천 들어오고. 어쨌든 지금 쭉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이 다 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제가 좀 재밌게 빌딩로드 채널 왔으니까 제가 평상시에 다른 데서 푸는 내용들도 있지만 여기 와서 어렵고 딱딱하게 재개발적인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요 2025년도 어떻게 바뀌고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마음이 움직인 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요. 더군다나 여기 채널 그게 자체가 달라요. 네.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는 분들에 이제 맞춰서 지금 금액들을 쫙 풀어드린 거고 이제 책은 사실 이제 아까 말한 시장 얘기들 근데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 내에서도 우리가 막연하게 부동산 투자 그동안 해오면서도 이게 정립돼 있지 않은 지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여기 좋은 건 안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뭐 압구정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진짜 왜 좋은지에 대한 사람들 아파트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고 이런 양극화들이 왜 발생되고 이런 사항들도 제가 쭉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압구정이 사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재건축 탄압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입장에서 이거는 악재인 건 맞죠. 근데 이런 정책적인 사항들도 풀어드리고 무엇보다도 입지를 보는 방법들도 제가 쫙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래도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우리 오동희 대표님 찾아오고 로고도 이사님 찾아오고 상담료 비싸도 그냥 상담료 내고 와서 그래서 어디야? 여기가 좋아? 거기 사업 좀 좋다고? 그래 얼마야? 딱 질르셔도 되지만 또 내가 심심한데 좀 해볼까? 삶이 무료한데 책 좀 읽어볼까 하면 책도 좀 구매해보시고 책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책장에 하나씩 꽂아두시면 부가 올 거라고 저는. 자, 오늘 우리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시장에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책에 대한 얘기 쭉 해주셨고요.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꼭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 모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